자,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는 정말 이제 여론조사의 시즌이라고 할까? 여론조사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으로 와 있는데 일단은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대선 여론조사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예. 두 가지 그 기사로 오마이뉴스가 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했습니다. 7일, 8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네. 예, 조사를 했습니다. 1,004명이면 일부러 맞춘 건가요? 천사? 천사의 1,004명인가요? 예, 예. 예, 1,004명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5.5mm를 갔습니다. 이 조사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3자 가상 대결. 3자 가상 대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사자가 나오죠. 사자 가상이 나옵니다. 사자. 예, 예. 아, 무소속으로 예, 예. 무소속으로 끝까지 이제 완주를 했을 할 때 예, 예. 사자 가상 대결도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좀 무관하게 네. 49.2, 49.5, 49.2니까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49.2, 예. 49.5, 49.5, 49.2. 그냥 뭐 한 50 정도 흔들림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 예, 예. 50% 육박하는 49에서 지지세. 50. 예. 예. 49에서 50인데 이거 반올림하면 이제 50이니까 49에서 50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탄탄한 지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가상 번호가 아닌 무선 RDD를 활용한 ARS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게 세 가지 정도 발견 사항인데요. 김문수와 한덕수를 한번 보시죠. 김문수의 경쟁력과 한덕수의 경쟁력을 보면 한덕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별로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이 드랍하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사실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만일에 단일화가 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되건 간에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물론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좀 주춤하고 있던 쪽에서 더 붙으면 한 30% 초중반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압도적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덕수는 뭐 40 나오는데 김문수 20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기는 달라지는데 지금은 거의 5.5 이내지 않습니까? 네. 27.4에 30.5. 이거를 사자 가상으로 붙였을 때도 사실은 20.2에서 19.8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네요. 예, 예. 이게. 완전히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세 번째 발견사항은 이준석이 꾸준히 한 자리 수치만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이게 이제 ARS에서 이 정도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전화 면접도 보여드릴 텐데요. 네. 거기에서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여튼간에 꾸준히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따지면은 요 정도는 한 자리 수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이준석 후보의 독자적인 자신만의 지지세다, 지지 자산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고요. 이게 ARS 조사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요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영향 전망. 네. 자, 부정적 영향이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여기를 보시죠.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6.6입니다. 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22.9. 아마 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집도를 높여서 조금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2.9가 나와서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하여튼 부정은 43.4인데 부정이 아니다라는 것도 49.5입니다. 이것도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런 영향 없을 것이다. 또는 긍정적인 이런 분들도 있기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로만 따지면은 이 이슈가 꼭 그렇게 긍부정을 따져서 그 유죄 이러니까 이재명한테 굉장히 안 좋나 또 그렇지만은 않은 여론도 있더라.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이게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재판은 받을 일이 없다. 뭐 다른 재판도 연기가 되고 있고 다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예, 예.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실은 기회를 이제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 그렇죠.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기회 이런 차원에서 법에서도 이거 그렇게 중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거 선거운동 기간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뭐 그건 당연하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 자체에 대해서는 충격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겠다. 그다지 나타나고 네.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방금 그 말씀 주셨는데요. 이 결집도가 얼마나 견고해 주느냐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김문수와 맞붙을 경우에 진보층에서 84.5,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제 96.9니까 굉장히 이 높은 비율로 뭉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보수층으로 따지면 보수층의 51.5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63.3이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렇게 결집도가 좀 떨어진 모여 있지는 느낌이네요. 못하죠. 예. 나중에는 이게 보수 어느 쪽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번 어떤 그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의 이건 이제 마케팅 용어로 따지면 충성도라고 합니다. 네. 그 또는 뭐 마인드 쉐어라고 해요. 마음속에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절반 뭐 그런데 한 48 정도 비율로 뭐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래서 난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마인드 쉐어로 따졌을 때 거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더 단단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75였는데 뭐 80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있고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재명 53.2, 김문수 24.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이재명 비율이 절반이 넘어간다라는 것들 여기서 보시면 한덕수 전 총리 출마하더라도 이재명 53.1, 한덕수 25.7, 이준석 6.6이다라고 하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좀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예. 후보의 수치. 예. 그런데 예. 이거를 한번 보시죠. 전국지표조사 어제 발표가 된 전국지표조사인데요. MBS.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이것도 기호를 불러드리면은요. 조사 기관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이고요. 이건 5월 5일부터 7일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가상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사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좀 보여드릴까 하면 요거거든요. 자,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이재명 43입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 23, 김문수 12, 이준석 5입니다. 이거는 삼자 가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자 가상에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43, 29, 김문수 29, 개혁신당 이준석 7, 그리고 삼자 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4, 한덕수 3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보면 여기 이 조사 삼자 가상 대결에서 또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왜 전화 면접 조사인 전국지표 조사에서는 40% 초반대 정도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죠. 그죠? MBS 조사는 제 질문을 안 합니다. 예, ARS 조사는 제 질문을 제 질문을 하게 되는군요. 아니요. ARS 조사는 워낙 고관 여자들이 뭉치기 때문에 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필요가 거고요. 없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대부분 제 질문을 하는데 예. 이 경우 MBS 조사는 제 질문을 하지 않고 43입니다. 그럼 43이라는 숫자는
뭐랄까 거의 이제 확고한 사람들이죠. 제 질문을 해서 없다 처음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한테 그래도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랬을 때 이재명, 한덕수, 뭐 김문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 제가 아까 마인드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이 응답을 한다고 보면 지금 43에서 가령 49 내지는 50 요 사이에 그 갭이 바로 확장되는 영역이고요. 지금 43은 완전 굳어진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하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러면 이제 ARS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조사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했습니다. 5월 4일, 5월 5일 네.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요 경우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서던 포스트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5.1을 갔는데요. 자, 왜 안 뜨냐? 예,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야죠 결과표가. 예. 이렇게 뜨면은 그러면은 제 질문을 하면 이건 전화 면접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그 전화 면접에서 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48. 그러니까 ARS나 전화 면접에서 제 질문을 할 때와 ARS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화 면접에서 제 질문을 안 하면 43 정도니까 네. 확고하게 굳은 그 지지세와 확장 가능한 지지세를 이런 차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면접 여기에서 하나 더 보시면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있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비율입니다. 54 정도 나옵니다. 이재명. 54. 그러니까 요거를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반드시 투표 54. 이재명 54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 김문수가 30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다른가? 자, 보시죠. 자, 한덕수 나올 때 한덕수가 출마하는 경우에 가상 대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 중에 53입니다. 예. 별 차이 없죠. 한덕수 후보 32입니다. 이준석 6 나왔습니다. 뭐 그냥 굳어져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하고 네. 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인물론, 네. 대세론을 따라서 후보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성을 보이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사실은 제 질문 말씀하시고 하셨지만은 대선은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더 최종 투표율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자구도에서 예. 과반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약간 넘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51.6. 51.6이었는데 그거는 아주 강한 양강 구도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격돌을 했었던 때가 벌써 2012년이네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50%가 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자구도인 경우에는 잘 못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자구도에서도 50%를 넘는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좁혀지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따라가는 것은 있을 거예요. 전국 지표 조사를 보시면 한덕수 후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다자에서 예. 김문수도 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재명 대표 지도는 굳어 있는 되게 마음을 굳힌 분들이 아직은 계속 탄탄한 상황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주에 MBS가 한동훈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졌죠. 전 대표가 예. 경선에서 이제 드랍되고 네. 그러면서 한덕수와 김문수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지금 한덕수, 김문수 간에 있어서의 굉장히 그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충돌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TV 화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덜 등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일화 국면이니까. 지금. 단일화 김문수 한덕수.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예, 예. 그걸로 인지도 높이는 겁니까 예, 지금? 어찌 됐던 간에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만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서 이게 좀 많이 노출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단일화 관련해서 조금 더 보실까요? 단일화 관련된 또 조사가 있었죠. 예,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TV 이거 조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단일화와 관련된 어떤 뭐 내분이라고 이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뽑았습니다. 네. 김문수보다 국힘 지도부 책임이 71.2. 자, 김문수보다 지도부 책임이 더 크다. 예, 지도부냐 이건 이제 지도부냐 조급하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냐 예. 그게 71.2고요. 아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김문수 후보냐 18.2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지도부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개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누굽니까 한덕수 후보의 책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도 사실 미리 입당을 한 다음에 예. 경선에 들어갔으면은 지금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부터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 경선 끝나고 나하고 단일화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좀 동정 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정 심리. 예, 2012년에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 그때 새누리당이었습니까? 거기에 1등 할 때 84%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2등이었습니다. 네. 물론 10%가 안 됐죠. 그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이어서 네. 되게 이제 노출 빈도가 좀 적었는데 당시 어쨌든 간에 무려 13년 동안 김문수 후보는 노력을 해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13년 동안. 예. 좀 동정 심리가 있잖아요. 아유, 예. 고생 그렇게 했는데 되게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조금 이분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라는 동정 심리가 좀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뭐 그럴 것 같으면은 미리 좀 데려다가 경선에 같이 붙이지 그랬느냐. 네. 이게 이제 과정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응답이 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따져도 지도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좀 우세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은 66.3%,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57%가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지도부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예전에 그 누굽니까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 하라라고 네. 해서 그게 아마 9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87년인가 92년인가 87년. 예. 그때 누구죠? 87년? 박찬종. 네. 그 삭발 단식인가 뭐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식 한 번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쭉 갑니다. 예. 그 단식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거 단식하시는 분도 의미는 있지만 이런 여론도 한번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적합 시기는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해라. 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또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죠. 그야말로 폭망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 전에는 단일화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고요. 그래서 단일화 적합 시기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야 된다는 응답이 50.7%로 과반. 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과반이죠. 그런데 후보 등록 후 투표일 전까지만 하면 된다. 그때 해도 된다라는 게 29.7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누가 적합하냐라고 물었더니 한번 보시죠. 여기 누가 적합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의 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전체 중입니다. 전체 전체에서. 중에.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하고 무당층 중에서는 50.2%가 한덕수입니다. 좀 흐름이 좀 다르죠. 교차되어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는 약간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말씀드렸던 어떤 동정 심리라든지 할 말은 좀 하게 하고 단일화를 하시지 그러느냐. 네. 좀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이 그 내가 무조건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거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로드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한덕수 후보 쪽에서도 제시를 했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나름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적합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낮지 않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게 되면 타당 지지자들은 빼게 되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당층만을 하면 요 정도입니다. 50.2에서 42.5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중에서는 또 김문수가 될 거다. 전체 중에서는 예.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로 될 거다라는 응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꽤 많이 절반 정도 52.5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아예 낮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게요. 따지면 41.8입니다. 밀리진 않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층, 이제 무당층,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사하는 그 방식으로 물어보면은 예. 한덕수가 그래도 앞서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장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당장 하면 내가 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단일화 왜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보면. 맞습니다. 예. 점점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지지세에 의해서 눌렸던 게 풀리면서 네.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한덕수로 따지면은 지금 사실은 아주 큰 차이는 없이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 예.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더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제 생중계 단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덕수 후보의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말하는 이 태도나 자세나 아니면은 뭐 이 내용 이런 걸 보더라도 정치인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출이 되면 될수록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먼저 어제 댓글창을 보니까 뭐 상남자 김문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오히려 응원을 좀 받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더 나은 것 같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그러게요.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끌고 싶은 거고 뭐 시간을 좀 예. 벌고 싶은 거겠죠. 자기가 예. 아무래도 할 얘기를 더 하고 그러면 돋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선에 의한 그 효과 때문에 좀 눌려 있는 건데 네. 이걸 풀리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라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덕수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등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본선에 무소속으로 간다. 예, 본선에 무소속으로 등록하면은 뭐 저게 있죠. 저 뭐 자금, 정치 자금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후보 그 번호 예. 후보 번호 2번을 2번. 기호 2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기호 2번은 12번 김문수.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게 너무 이제 예, 충격이 12번. 크죠. 예. 2번과 12번의 차이는 아우, 어떻습니까? 차이가 크죠. 큽니까? 예. 그러니까 2에다가 1만 그으면 10인데. 그게 진짜 크죠. 예전에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과거에는 막 그 1번 찍으세요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막 이렇게 번호를 앞에 있는 번호를 많이 찍습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은 캠페인을 할 때 2번 찍어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2번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본선으로 갔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2번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덕수 한덕수가 후보가 뭐 뒤에 12번. 번호가 되면 그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이 당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나 흔히 그 정치인들은 거의 힘들어집니다. 네. 그런 효과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완전히 분산돼 버리죠. 그러면 더 한덕수 후보는 네. 더 좀 내려앉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김문수 쪽으로 더 올라가는 왜냐하면 캠페인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캠페인을 2번. 해야죠. 예. 그러면 지금 2번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흩어지니까 그거를 지도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겠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가 본선에 나갈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돈 문제도 크고 그렇죠. 돈 문제 그렇죠. 뭐 개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예, 법카가 없어서 개카로 나와야 되고 그렇죠. 뭐 척카가 확보가 될지도 모르겠고 예. 배우자의 카드가 확보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돈이라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밑박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나는 못 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네. 반기문 전 총장입니다. 반기문.
사실 네. 그 이 정도로 무소속을 나가야 되는 분한테는 음.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금전적인 그 정치 자금을 좀 후원해주는 이 후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지는 후원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빌려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후보들이 아주 큰 돈을 빌려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등록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사무실 낼 때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혼자 다니긴 어렵잖아요 대선 후보가. 그런 여러 가지 네. 뭐 차량도 운용을 해야 되고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갑자기 있는 건데 반기문 후보가 맨 처음에 사무실 열긴 열었어요. 열긴 열었죠. 네, 제가 거기 그 현장에 갔던 예, 기억이 납니다. 열긴 열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 다자에서 20%를 하향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그 내가 돈 못 받았어요. 예, 이거를 많이 돌려받지 못 예, 받았어요. 못 모았어요. 아. 많이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만두었죠. 경선 맞아요. 레이스에서 맞아요. 현실적인 예, 문제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덕수 네.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무소속으로 가신다면 이분은 빨리 좀 챙겨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금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는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의 지원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 그게- 후보니까 예. 경선 통해서 된 후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내부 갈등 책임 주체에 대해서 네. 당이 좀 나서서 잘 좀 해주지 그랬느냐 이런 조급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좀 지도부가 좀 더 잘해주지라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아이고 좀 더 적극적이지 그랬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참 지금 이제 대선 전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이 중요한 시간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 때문에 뭐 사실은 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도 저희 다루고 있지만은 이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 노출도는 큰데 노출이 너무 많아요. 노출이 너무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김문수, 한덕수에 대한 지지세도 사실 더 좋아지는 현상은 조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더 응원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효과는 지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MBS 조사인데요. 예. 지금 선택한 요 다자 선택이죠. 다자 선택한 요 상황에서 지지 강도 계속 지지하겠느냐라는 지지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계속 지지하겠느냐? 지지하겠다가 76이죠. 네. 바꿀 수 있다 20인데 이거 22가 확 바꾸면 그럼 판이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91%가 계속 지지한다. 아,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의힘은? 분들 중에서는 계속 지지가 70%입니다. 약하네요. 예, 조금 이렇게 보면 28%는 바꿀 수 있다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단일화 국면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보에 대한 아까 마인드쉐어 또 충성도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걸로 따지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고화되어 있다. 아, 국민의힘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례로 2022년 대선을 보시겠습니다. 그게 대선이 3월 달이었죠. 그런데 12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따라와 가지고 그렇게 미세하게 이기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단일화와 관련된 안철수 단일화와 관련된 게 예. 1월 달에 떠요. 아하.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일화하면 뭐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그게 뜹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는 그만큼 굉장히 파괴력이 크고요. 앞으로 그러면 대선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봤을 때 네.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이준석. 예. 뭐. 이게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령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가 나오는 경우에 네.
요 10%포인트 격차입니다. 이재명 44에 한덕수 34.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자들만 놓고 보는 겁니다. 네. 없음 모름 무응답에 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ARS 조사 내지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제 질문을 한 JTBC 메타버스 조사에서는 이게 48이었습니다. ARS 조사에서는 49나 50까지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자, 여기에서 그래도 제 질문을 안 한 상태에서 이 격차가 10%포인트나 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개혁신당 이준석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그러면 이준석도 원대 복귀해가지고 이 보수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이슈에서 개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하고 마치 한 배를 탄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지지세가 이재명으로 가면 더 50이죠? 예. 예,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쪽이 40이 되니까 오차범위 이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아주 강하게 완주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라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흐름이 기본 흐름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요런 흐름으로 가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서 한덕수 내지는 김문수의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얻느냐가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자, 이재명 후보로 따지면 메가 이슈 개발이 무조건 필요하다. 메가 이슈. 메가 이슈. 예, 메가 어떤 이슈.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한덕수 간의 단일화 뭐 단일화 이제 논란, 노이즈 마케팅처럼 이런 어떤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크고 예. 그게 컨벤션 효과가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음. 이재명 후보는 그것과는 달리 메가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시선을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요렇게 보수 쪽에서는 앞으로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을 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네.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흐름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고해 보이는 이 수치지만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를 더 많이 탈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슈 개발이 필요하다. 반면에 이제 노이즈 마케팅, 단일화 의 협상 이게 워낙에 뭐 그야말로 개콘이라고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뭐 이제 욕하면서 보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예. 그게 뉴스를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지금 단일화 안 하고 있다 안 할 거다. 또 단일화 얘기하지 마라 2차 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마음을 바꾸게 되고 뭔가 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또 시선이 쏠리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무조건 더 높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어느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면 이재명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주자냐는 그 확률은 절반 같아요. 반반 그렇죠.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여튼 이준석 이분의 네. 어떤 행보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참 막판까지 가면은 이 사실 이 차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율 격차. 예.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지금 외치면서 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또 막판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예. 우려도 하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지금 오늘도 경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는 TK 또 영남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 또 정책적인 얘기들 특히 메가 이슈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해 보인다. 그래요.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는 그 시점이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국민의힘 의총장 원래는 11시로 의총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 일정 때문에 참석이 지연돼서 11시 30분에 의총을 시작한다. 의총 시간이 좀 밀렸습니다. 11시 의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많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밀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총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 당에서 나를 뽑았는데 왜 내가 물러나냐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또 단판 지으러 가는 느낌도 들고요. 의총장에 가서 어떻게 이게 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깨 싸움 하듯이 되면 네. 사실 단일화를 하거나 또 김문수 후보를 이제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를 예. 데려와서 추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죠. 사실은 좀 어깨 싸움 형식으로 가면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저게 잘 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는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러면 아마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게 되는 것이죠. 당이 그 후보를 선출을 하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눌러버리는 그래서 아웃시키는 이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될 예, 건데 쉽지 않은 후보 선출되자마자 그 예, 예. 온갖 역경을 딛고 경선을 통과해서 올라온 후보를 그야말로 바로 내치는 예, 예.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은 이건 또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또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법적인 대응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2번 후보가 없이 2번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없이 주저앉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냐. 이 직인 지킨 후보가 날아가고 결국 아무도 2번 자리에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설마 그렇게 설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까? 설마 그렇게 예, 예. 될까? 모릅니다. 예, 예. 우리가 내란부터 그 전도 마찬가지로 내란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갑갑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친윤을 내세워서 끝까지 후보를 한덕수로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일 생각을 정말 하고 있을지 그대로 이 무리수를 정말 둬가면서 갈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반적으로는 이게 봉합이 될 것 같아요. 봉합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후보를 안 낸다라고 왜 하면 긍정적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 대표님은 꼭 긍정이 아니고 예. 사실은 지금 저렇게 지금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는 두 분이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저거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두 분의 뒤에는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자기 혼자서 저러는 거는 아닌 거예요. 뒤에 서울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대구시장 후보도 대구시장 있고. 후보 후보들 많습니다. 네. 지금 마음속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냥 물러납시다.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자기 정치 인생에 걸려 있으니까. 예. 이분들 모두가 사실은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정치가 직업입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다 예. 이것도.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두 분은 굉장히 강하게 부딪힐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저분의 뒤에 상당히 많이 줄도 서 있고 포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냥 물러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에서 네. 후보를 못 내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예. 것까지 본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분당입니다.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분당. 분당이죠. 분당.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분당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어제 제가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네. 20명 정도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정당 창당이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될지는 그렇죠.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 과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예. 그 부분. 자, 오늘 의총장 현장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4부에 배당했다. 어이구. 이런 얘기도 좀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여론 지형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예. 사실은 이제 뭐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 네, 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김봉신 부대표가 직접 찾고 자신의 있습니다. 예. 노트북을 조작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지만 저희는 한 예. 땀 한 땀 예. 장인 정신으로 예. 수작업으로 이렇게 손으로요. 컴퓨터로 옮기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은요. 이건 JTBC 메타보이스 조사인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반 이재명 비텐트 요거 합치면 4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래요.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그래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프레임은 그냥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34로 나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한다 할지 또 지금 뭡니까 고법은 이제 연기를 한다 연기를 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리스크가 잠복하면서도 굉장히 네.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예. 미결정자들, 임박 결정자들은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건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반 이재명 빅텐트가 11%인데 이것도 반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요 같은 조사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한 그 공감도가 좀 낮아요. 네. 공감한다가 되게 좀 30%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것도 그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프레임에서 지금까지 이거 이재명과 관련해서 안 좋나 이렇게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이재명 후보의 참모격이 네. 지금 김현종. 만났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메가 이슈가 그러면 여기 이런 데서 터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봤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라는 것 속에서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의 아니냐라는 어떤 유죄 프레임이 지금은 그러면 잠복기로 빠져들고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떨어지거나 이재명이냐 쪽으로 조금 더 공고화 시켜줄 거냐 네. 이런 쪽으로 흐름이 흩어졌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가 마음 나와서 안 된다라는 생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된 것 같고 오히려 더 열심히 각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것도 매진 사태까지 이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좀 구매 인증 릴레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올렸던데 뭐 이렇게 사진을 귀여운 사진을 또 올리셨네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귀엽게 웃으면서 이 경청 노트를 들고 또 결국 국민합니다 들면서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시간 또 언제나 그 곁을 지킨 한 사람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걸 여러분께 권합니다. 또 이렇게 그야말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캠페인이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게 결국 이재명을 향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그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구매를 하시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보니까 김기표 민주당 의원 저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등등해서 계속해서 릴레이 구매 인증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원동력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전에 2022년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메타버스라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걸로 있죠. 맞아요.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살짝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 경청 행보는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지역의 수건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눈에 띄더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행보는 지방선거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 민주당과의 전선은 충청이었습니다. 네. 충청권에서 전선이 그어졌는데 이제는 마치 PK에서 그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PK 쪽에서의 전선에서 네. 승리를 하려고 할 거고 아, 국민의힘은 그쪽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방어하려고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허. 지금 격돌이 예상이 되고 그런 예. 의미에서 저런 경청 행보라든지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하는 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가 이슈는 네. 메가 이슈가 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미국 통상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슈라든지 여기에서 뭔가 좀 확고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받쳐주는 이런 흐름과 메가 이슈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메타버스가 아주 머릿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그때 시장 통해서요. 네. 이렇게 이재명 당시에도 후보 지금도 후보인데 마이크를 잡고 또 손 마이크로 이야기를 할 때 뒤에서 막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반 맞아요. 그 시장에 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다른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로 전반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 이재명 대표 쪽 캠프는 민주당은 지역을 아주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 네, 다르다라고 예. 봐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동력이 지금 43에서 확장됐을 때 49에서 50까지 요 정도를 보고 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또 유지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후보들이 결정이 되는 11일 이후부터가 핵심이다. 12일 예. 선거 유세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 그때부터 음. 아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 네. 다음 주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뭔가 바뀌는 게 있는가? 가령 국민의힘 후보는 누군가?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나? 이건 진짜 네.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예. 한덕수 후보 쪽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현 지금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된다. 당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에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당원 투표가 4시에 마감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후 1시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덕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길 것 같은데 그걸 따르겠다. 당에서 하면은 따르겠다. 뭐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건 김문수건 간에 네. 이 구도 자체에서 지금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저는 못 봤는데요. 지금 최근 한 1개월간 예. 이재명 후보가 엎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예 있었나요? 제가 안 본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공고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뀔 일은 없습니다. 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매주 0.1%씩 올려서 네. 공고화 시킨다. 이거보다는 아. 분명히 메가 이슈를 통한 무엇인가의 흐름 전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 당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할 거는 확실합니다.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떤 또 판을 흔들려는 시도 이런 게 있을지 이걸 계속 긴장 상태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 경호를 제일 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아까도 경주 현장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방검복 안에 이제 입고 날씨가 이제 계속 더워질 텐데 그 이제 입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고. 참 어려운 행보긴 하지만 여론의 흐름을 보면 공고하다. 50% 흐름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공고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파견 송심 이 공판 기일도 연기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일단은 큰 고비를 넘었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또 결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첫 유세 컨셉 이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캠프에서 광화문 광장의 유세를 선택을 했는데 빛의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건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광화문은 이제 상징적이고 네. 그 모든 그 뭐 진보나 보수나 또 중도 심지어는 관광객에게까지 열려 있는 그런 어떤 또 역사적으로 예. 항상 그 의미가 있었죠. 음. 경복궁 앞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봤을 때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민심에 더 접근하겠다라는 어떤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수까지도 난 보수다 보수까지도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어디까지 이제 보수로 보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민주당이 진보만을 외친 적은 없거든요. 원래는. 예. 항상 이제 민주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중도 진보 보수까지 전부 다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광화문에서 네. 상징적으로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다. 항상 유세를 마무리할 때에 그 투표 전날까지 그 전날 마무리 어디서 마무리하느냐. 그렇죠. 시작을 그게 중요하고. 또 어디서 하느냐.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그 전에 출마 선언을 어디서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광화문을 선택했던 거는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상징성. 예. 내란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진행되는 대선이라는 점 여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첫 유세까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 흐름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자 앞으로의 변수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단일화 국면의 컨벤션 효과와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메가 이슈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 메가 이슈 카드가 무엇인지 어떤 예. 영향을 줄지 예. 이것까지 봐야 된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음 주 선거 유세 공식 선거 유세를 맞이하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부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